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공식이 많기 때문에 공식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거기 뭐 대부분 나와 있긴 하지만 좀만 써봅시다. 먼저 사인 공식. 사인 공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너의 외접원의 지름이 이런 식으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되죠. 오늘은 공식에 대한 증명은 없고 그냥 결론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요거에다가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A 대 B 대 C는 조용히 좀 먹을까? 노력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먹을 필요 없잖아. 호흡 좀 천천히 먹으면 될까?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체가 두 가지였는데 변을 기준으로 쓰는 경우와 BC 코사인 A 그 다음에 각을 기준으로 쓰는 경우와 코사인 A는 이렇게 됐었죠. 어차피 다 써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코사인 A에서는 여기서는 뭐만 알아도 되냐면 세 변의 B만 알아도 되죠. 그죠? 근데 요 세 변의 B는 방금 전에 사인 공식에서 설명한 사인 값의 B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인 ABC의 B를 주면 각각의 코사인 값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값을 구하면 거기서 또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 예를 들면 4대 5대 6일 때 사인 B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넓이 공식 넓이 공식의 근본은 요거였고 2분의 1 AB sin C 사이값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한 변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4R분의 ABC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2R제곱 sin A, sin B, sin C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걔는 잘 쓰이지 않고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고 또 다른 하나가 뭐였냐면 헤론의 공식이었어요. 헤론의 공식 기억하는 사람?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루트 S,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소문자 S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매워 죽겠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헤론의 공식을 가지고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넓이가 요거 말고도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있었죠. 요거는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넓이 공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한 넓이의 값이 어차피 서로 같기 때문에 넓이를 알면 그 넓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사인 값을 구한다든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 공식은 넓이를 물어볼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넓이 공식 안에 있는 요소를 여러분이 구하는 데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요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사인값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구해야 될 때 우리는 넓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더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유형상 이제 최단거리 유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고, 평면에서의 최단거리가 있고, 입체에서의 최단거리가 있습니다. 평면에서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해결하죠? 기억나? 선대칭 이용하고요. 입체는 뭐 이용해요? 피타.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고 뭐 이런 거. 얘는 우리가 전개도를 이용해요. 예를 들어볼까? 자, 평면에서 선대칭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채꼴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중심각이 3분의 파이예요. 여기 위에 한 점 P가 있고 너의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한 점, 여기 위에 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면 너를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얘도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서 이쪽 P1, P2 잡고 우리가 너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P1, P2의 선분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나왔어요. 왜 이게 됐냐면 우리가 연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대칭이니까 너랑 같고 대칭이니까 요거랑 요게 같아요. 그럼 이제 요 너 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3개 더한 거지 3분 3개를 더한 거는 너랑 너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일직선일 때가 최단거리가 된다. 여기 이제 선대칭을 이용한 평면에서의 최단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입체에서의 최단거리를 전개도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정사면체가 있다고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뭐 4짜리 정사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무슨 짓을 하기로 했냐면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을 출발을 해서 여기 위에 한 점, 두 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 중점까지 여기까지 올 때 이 표면을 따라 이동했을 때의 최단 거리를 구해봐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개도를 그려주시면 여기를 편의상 A, B, C, O라고 표현을 해볼게. 중점을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주냐? 우리가 A라는 거를 요 밑에 변을 펼쳐보세요. 지금 표면 따라가는 OAB랑 그 다음에 OBC랑 OCA 이렇게 3개를 펼쳐주면 되거든. 어떻게 그려지냐면 가운데 O가 있으면 A, B, C 다시 A가 됩니다. A와 C의 중점이 M이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표면 따라간 요거는 요 전개도에서의 A와 M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랑 동일해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요 길이라는 거야. 자, 이만큼은 8이고요. 이만큼은 너의 절반인 2가 되겠지, 그지? 근데 요 사이각이 얼마예요? 여기는 정사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2, 8, 60도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쓴 게 바로 선분 길이 AM이 되고 AM이 바로 요 입체도형에서의 최단 경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펼쳐서 풀어내는데 이 입체도형에서 전개도를 그려나가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마다 좀 다른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최단거리는 아마 저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얘는 내신 전용 유형인데 오늘은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누나 왜 안 왔어요? 쓸데없는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응? 저 뭐 어디 뭐 놀러 갔다 그랬잖아. 그때 지난주에. 열심히. 쟤도 수학여행인가 뭐 아무튼 갔어요 어디. 우리 국가는 왜 투표전 자, 그래서 최단거리랑 요거 설명했고 여기 나가서 넘어가서 문제를 보다 보면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형이 나오는데 삼각형 모양 결정은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사인 법칙 1번부터 갈게요. 자, 그냥 여기다 한 문제씩 쓰고 지우고 하자. 자, 옆에 있는 거 공식 보면서 풀어볼게요. 1번 각 A가 4분의 파이고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면 A와 마주보는 변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사인 공식을 써주시면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가 되고 외접원의 지름은 10루트 2가 되죠. 10루트 2. 10루트 2가 지름이고 너는 사인 A분의 A가 돼야 되잖아. 사인 4분의 파이분의 소문자 A가 되는 거죠. 요거 쓴 거죠. 이 부분. 그럼 얼마 나와요? 10. 사인 4분의 파인 루트 2분의 1이니까 좌변에 곱해지면 정확히 10이 나온다. 굉장히 쉽다. 넘어갑니다. 2번 아까 했었죠? 3번 봅시다. 찹쌀떡 파는 소리. 자, 삼각형 ABC의 세변을 ABC라고 놓고 우리가 사인 A, 사인 B, 사인 C 분자에는 ABC. 근데 어차피 ABC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A를 2R 지름 곱하기 사인 A로 표현할 수 있잖아. BC도 마찬가지죠. 그냥 각각의 세제곱을 해서 더한 분자는 뭐에 해당하냐면 2R로 묶어주시면 2R의 3승 사인 세제곱 A 사인 세제곱 B 사인 세제곱 C에 해당합니다. 요거를 분모에 있는 요만큼 동일한 걸로 나눠준 거죠. 약분되죠? 자, 우변 64니까 64는 4의 3승이라서 2R이 4가 나와요. 4R은 2가 나오겠네요. 지름 구하는 거니까 답이 4죠? 그 다음에 4번. 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잘 보시면 가번 조건에 세변의 길이의 b가 나와 있지, 그지? 세변의 길이의 b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사인 값의 합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사인 ABC를 이제 잘 구해서 연산을 해달라는 거죠. 4번 풀어보세요. 사인 A 대 B 대 C는 뭐랑 똑같다? A 대 B 대 C랑 똑같다. 근데 가번식을 보시면 A 대 B 대 C가 3대 6 대 8이죠. 그러니까 사인 A를 3K, 사인 B를 6K, 사인 C를 8K라고 놓으면 근데 벌써 다 풀었어야 되는데 엄청 금방 풀리거든. 그럼 3, 6, 8 더하면 얼마지? 10? 7 나오나? 17? 17K가 2죠.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K로 표현을 해봅시다. 2 사인 C니까 16K 빼기 사인 A니까 3K 빼기 6K죠. 얼마 나와요? 7K 나오니? 자, 17K가 2일 때 7K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7의 배수는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지? 바로 나오죠? 이런 공수가 넘어갑니다. 5번 넘어가서 6번 볼게요. 여기는 거 다 풀진 않을 겁니다. 5번 볼게요. 다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요 사인값 길이는 서로 같고 코사인값 길이는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은 50도 40도 자, 직각이죠.
그래서 20 루트 3이 뭐냐면 바로 지름에 해당합니다. 너가 지름이고 여기가 70도래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AC라는 거를 X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20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X라는 거는 요 지름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지름에다가 항상 뭘 곱해요? 너와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죠. 사인 얼마? 몇 도야 이거? 사인 120도면 얼마예요? 사인 120도 아까 얼마였지 도윤아? 저요? 사인 120도요. 응. 제가 적었습니다. 응. 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하나도 맞은 게 없죠. 부호도 틀렸고 값도 틀렸어요. 이야. 사인인데? 왜 기억이 없어? 야, 120도면 여기잖아. 사인 값은 뭘 보는 거야? 좌표 중에서. 사인은 X야, Y야? X좌표를 보는 거야, Y좌표 보는 거야? Y좌표 보는 거잖아. Y좌표 양수겠어, 음수겠어, 누가 봐도? 양수겠지. 값이 2분의 1이겠어, 2분의 루트 3이겠어? 플러스요. 2분의 3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삼각비 값 잘 못 외우겠어? 잘 모르겠어? 헷갈려? 힘들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와서 놀기만 했는데 힘들어? 와서 거의 놀기만 했는데 시험 때도 시험 보기 싫다고 지랄지랄을 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왜 그럴까? 봅시다. 7번 보세요. 선생님. 안 할게요. 이번에는 화낼게 얘기해봐. 네. 이번에는 화낼게 얘기해봐. 궁금해서 그래. 이형 썸녀랑 헤어졌어요? 왜 이래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얘한테 물어봐야지. 아, 이형 갑자기 막 시험 때는 막 활발하더니 지금 이거 표정도 안 좋고 막. 니네가 여기서 이거 처음 먹어서 그런 거야. 냄새나서. 맞아? 잘 생각해봐. 네가 아까 나한테 도현이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희 3명이서 합의해가지고 다 냄새만 나는 거 먹어도 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럼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고서 후회를 했어.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민이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둘이서 지랄을 하니까 그냥 에이, 먹든지 말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이랬을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요, 이 형이 두 번 물어봤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안 먹자. 얘는 안 먹자. 형 배가 안 고팠나 보죠. 아 그렇긴 한데 맞는 거 같아요. 두 명이서 이렇게 막 지랄들을 해대니 자기 혼자 싫다고 하고서 또 그럼 또 니네가 또 얼마나 지랄을 하겠어.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아이씨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싶으면 어떻게 하라. 자 보겠습니다. 안 됐어. 아이 조용히 해. 네가 어디 사촌 누나라도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누나. 저 사촌 누나 있어요. 제 가족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 사촌 누나 있어요. 그래? 너랑 혹시 닮았니? 근데 뭐 아 그래? 형이랑 닮았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자, 형 여친. 모르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물어보고 있지. 두 원이 만날 때 너네가 수학상에서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원끼리 만날 때는 뭐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냐면 걔를 뭐라고 부르죠? 접선, 걔 이름이 있어요. 조선.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네. 아, 조선. 나누선. 내나 조선이요. 공, 공진당. 아니 지금 공진당, 미친놈. 지금 선이죠. 잠깐만요. 현. 기다려요. 현이에요, 현. 공연선.
아, 공나무가 아까 공분열? 공무연. 아 잠깐. 알아 몰라? 잠깐 나 공무연. 공무연. 공. 자, 공무연. 이름이 공통현입니다. 내가 알고 공통현. 있었는데. 조용히 하세요. 자, 용어를 자꾸 내가 묻는 이유는 원래 지식이라는 거는 정확한 용어에 맞춰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정확한 용어들이 머릿속에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어의 이름은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이름을 아셔야 되고요. 자, 어쨌거나 이 공통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이 공통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왼쪽 원에서는 이 삼각형을 놓고 보시면 이 x는 이 삼각형에서의 한 변에 해당하고 그것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R1이라고 한다면 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조용 수업에 집중하면 잘 안 들려요. 분의 x 그만큼 여러분 집중력이 쓰레기라는 소리입니다. 자, 너는 아니 뭐야 이거? 맞죠? 사인 90도. 그러니까 뭐만 하면 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소리 나는 줄도 잘 몰랐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 이 R2분의 X는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 쓰면 돼? 사인 이쪽은 45도를 가지고 써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양쪽의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이 왼쪽 삼각형은 작은 원에 내접하고 이 오른쪽 삼각형은 오른쪽에 있는 큰 원에 내접하는 상황인데 x랑은 공통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x에 대해서 사인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양변을 서로 나눠주시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비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요거를 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대 루트 2가 나오죠. 이렇게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사인 90도는 1이고 넘어갑니다. 8번 혹시 풀 수 있는 사람 8번 기억나나요? 이거? 우리 봤던 문제입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문제. 그림을 보니까 P에서 수혜발을 양쪽에 내렸죠. 그러면 AQPR이라는 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AP Q하고 AP Q하고 같아요. 전혀 근거 없죠? 어떤 특징이 있게? 저 마주보는 각 180.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특징이 생기죠? 마주보는 각이 합이 180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원에 내접하죠.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게 아닙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반드시 마주보는 각도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면 대각의 합이 180도고,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원에 내접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삼각형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중요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직각이면 얘가 뭐라고? 이 원의 지름이었어요. 맞아요? 원주각이 직각일 때가 지름이야. 근데 지름이 보니까 6이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QR의 길입니다. 이만큼을 X라고 놓는다면 자, 우리 삼각형 AQR 한번 볼까요? 삼각형 AQR. 자, 요 삼각형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우리가 X라는 선분의 길이는 뭐랑 뭐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 A와 AQ와 A열과 코사인에 코사인으로 풀라는 소리일까? 이 문제를. 내가 굳이 외접원까지 그리고 외접원의 지름까지 알려줬는데 자, 외접원의 지름과 관련된 거는 뭐예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코사인 공식이 튀어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코사인 공식을 쓰겠어, 갑자기? AQ도 모르고 AP도 모르는데, 그지? 이런 걸 쓰겠죠. 왜냐면 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외접원의 지름이 6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주어진 요소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 6이라는 지름에다가 우리는 뭘 곱해주면 x가 나오니? 사인 뭐 곱해주면 되니, 지은아? 지름에다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현이 한번 시켜보려고. 이거는 기다린다.
6 곱하기 뭘 하면 x가 나오죠? 지름에다가 요 삼각형 보는 거예요. AQR. 틀려도 되니까 빨리 대답해. 2분의 1? 그런 값을 곱하는 게 아닌데. 제가 해도 될까요? 성민 얘기해봐. 사인 A 곱하는 거죠? 이게 사인 공식이죠? 자, 사인 공식은 항상 뭐냐면,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대해서 변을 구하고 싶으면 지름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시면 돼요. 사인 값을 곱하고 싶으면 변을 지름으로 나누면 되고요. 지름을 구하고 싶으면 변을 사인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는 누구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저식에서 약간씩 변형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x는 지름 2r 곱하기 사인 a.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남은 과제는 사인 a를 구하는 거잖아. 그림을 딱 보니까 사인 a가 얼마예요? 요 그림에서 사인 a는 얼마일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사인 a 얼마예요? 5분의 3 나오죠? 왜요? 왜 5분의 3일까요? 지금 요 큰 삼각형을 잘 보면 여기가 직각이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6이죠. 그러면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은 빗변분의 이쪽. 그래서 5분의 3을 곱하시면 답이 5분의 18이 나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9번. 자, 그림과 같이 너의 삼각형은 이런 걸 만족을 한대요. 그때 CD의 길이를 구해봐라. 9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또 여기가 직각이 되게 잡았고 얘랑 일단 길이가 같대요.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 각도는 사실은 누구랑 같냐면 여기랑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90도, 90도라서 너랑 너는 같게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30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 여기가 4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자, 더 이상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거는 CD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CD를 구하고 싶은데 에이 다 묻었네. 자, CD를 구하고 싶은데 항상 여러분이 변의 길이나 코사인 값, 사인 값을 구할 때는 그 변이나 각을 포함한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어떤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 같냐면 바로 이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이 삼각형. 그죠? 자, 그럼 이 삼각형을 관찰을 해보니 이러한 각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뭔가 관련이 있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120도 아니지 여기가 60도 즉 여기는 120도 역시 너랑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주보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세타라고 놓고 요 길이를 a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a가 나와요. 그죠? 그럼 사인 공식을 한번 요 삼각형에서 써보자.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인 세타분의 a는 사인 120도분의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거지? 살에 들렸니? 물 있어? 아니 없어요. 물 떠? 아니 저 너무 싫어. 할까? 안 돼요. 쉰시해버려. 쟤는 지금 보내는 게 오히려 덜 시끄러워서 그래요. 계속 콜록되니까. 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잘 보면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여기도 있어요. 그죠? 어디 갔어? 이렇게. 즉, 이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을 쓰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 그만큼.
얘가 얼마가 나오겠니? 이 삼각형을 딱 보니까. 저렇게 사인 공식을 쓰면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고? 근데 보니까 얼마예요? 이 삼각형을 잘 보시면 4죠? 다 풀었죠? x는 얼마다? 4 곱하기 사인 120도가 나온다. 사인 120도 얼마라고 그랬지? 2분의 곱하시면 답은 2루트 3 나와요. 그림 자체도 간단하고 선생님이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풀이도 되게 짧은 이런 종류의 문제인데 9번 문제는 꽤나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거의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넘어갑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그 책상 뒤로 밀지 마세요. 뒤에 저거 밀려. 10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나오고요. 무게중심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잽싸게 무게중심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정보가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어떻게 일단 정의가 되죠? 여러분 3분의 2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3분의 탈락. 자, 탈락. 왜 탈락일까? 3분의 X1 플러스 X 그러니까 왜 탈락일까 그게? 그건 언제 그렇게 무게중심 찾는 거야? 언제? 정은가 아니? 직교좌표에서. 여기 직교좌표 있어 없어? 좌표 있어 없어? 네가 말하는 거는 좌표계에서 얘기하는 거야. 좌표계에서. 좌표계에서는 그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좌표계가 아닙니다. 그냥 도형 자체의 성질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게 어떻게 구할 수가 있고 뭐 어떤 도형 삼각형에서 그리고 그 무게중심은 어떠한 도형적인 성질을 갖는지가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먼저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지? 삼각형에서 내가 너네한테 삼각형을 하나 줬어. 그리고 야 여기서 무게중심이 어딘지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각에서 거의 다 이렇게 수선 내려서 탈락? 어떻게 구하죠? 중점을 어떻게? 연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한 꼭지점, 조용히 좀 해봐.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에 중점을 연결한 그 선분의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세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아가냐면 중선의 교점이에요. 됐죠? 중선을 두 개만 그리시면 교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즉 무게중심이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은 뭔가 중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수학 상 파트에서는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와 맞물려서 무게중심이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물론 아니긴 하지만 뭐 사각형은 대각선에 아니 그럼 어떻게 구해요? 사각형은 안 구해요. 사각형 안 구한다고. 안 구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가는 방식은 그런데 그럼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서는 어떤 게 있죠? 뭐 성질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손가락에 세우면 선돼요. 그 비율이 이런 거 기억나? 이런 거 선분 길이비 기억나? 몇 대 몇이었죠? 2대 1이죠. 근데 2대 1의 선분비가 있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위에 세워서 균형을 이루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무게 받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게 요 넓이가 같아요. 이 6개의 넓이가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마지막 개념인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같다로 풀 거예요. 그러다 떨어뜨리고 또 여기 막 엎고 개 지랄 나니까 내려놓으세요. 딱 봐도 그거를 네가 하다가 엎어서 여기를 치고 젓가락이 튀어 날아가고 성민이 얼굴에 막 묻고 쏟고 개 연병 날 가능성이 있지. 꽤나 있지. 내가 봤을 때 한 5% 정도?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거 국물 떡볶이를 앞에다 두고 그거를 거기서 밸런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쇠말 내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3이고 4고 6이래요. 근데 요 6개의 삼각형이 서로 넓이가 같듯이 사실은 그 6개의 삼각형 중에서 2개씩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삼각형을 3등분을 할 수도 있지. 보이니?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테두리를 쳐서 3등분을 했는데 이 빨간색 삼각형 3개도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B, C니까 여기를 소문자 A, 너를 소문자 B, 소문자 C라고 한다면 각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겠죠. 2분의 1은 어차피 다 같으니까 무시한다고 치면 3A와 6B와 4C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A 대 B 대 C의 B는, 세 변의 길이 B는 3분의 1 대 6분의 1 대 4분의 1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4대 2 대 3이 나와요. 뭔 말이지 얘가? 너 대 너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고. 역수의 B예요. 수선의 발의 역수의 길이 B. 근데 마지막에 뭘 구해달래? 사인 제곱 B분의 사인 A, 사인 C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A, B, C의 B랑 사인 A, B, C의 B가 서로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 사인 A, B, C 대신에 그냥 4K, 2K, 3K 갖다 대입해서 연산하시면 끝. 이런 문제예요. 결론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 통과 1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사인 법칙까지 하고 쉴게요. 18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 주고 각도 1개 주고 사인 B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중간에 있는 AB가 AC보다 길다 밑줄 AB가 AC보다 길다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우리가 요 세 개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 쓸 수 있죠. 코사인 공식 써볼게. 5는 X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넣어 그러면 3 루트 2 X 자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 루트 2X 플러스 4는 0 근데 잘 보시면 근해 공식 넣지 마시고 4는 뭐냐면 2루트 2 곱하기 루트 2죠. 그러니까 너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는 무리수 범주에서의 그러니까 실수 범주에서의 어떤 인수분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x는 루트 2 아니면 2루트 2인데 문제에서 ac는 ab보다는 더 작다고 했으니 2루트 2가 아니라 루트 2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잘 보면 AB가 AC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을 왜 밑줄을 친 거냐면 그 밑줄 치시고 코사인 공식 표현 이 정도만 써주세요. 코사인 공식 표현 코사인 공식 표현이라는 걸 왜 얘기를 하냐면 봐봐 사인 공식은 이 공식의 특성상 ABC에 대한 어떤 1차식의 구조예요. 즉 ABC가 정확하게 딱 정해진다고 사인 공식을 쓰면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근데 코사인 공식은 잘 보시면 ABC에 대한 2차식입니다. 2차식. 그죠? 즉 2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두 가지 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문제의 조건을 잘 보시고 조건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즉 AB가 AC보다 더 크다라는 이 조건을 준 것 자체가 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생기고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생기는 상황 자체가 코사인 공식을 썼을 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인 공식을 쓰는 상황이었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너무 쉽고 14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풀어보세요.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의 b만 알면 되죠. 근데 3등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 AEF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재윤이가 남동생 있다 그랬나? 몇 학년이랬지? 학년? 동생도 너한테 막 병신 막 그러나요? 그러진 않아요? 쟤는 그러잖아. 저는 이 형한테는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오히려 이 형은 도현이보다 심해요. 저한테 병신하고 아, 그래? 뻑큐하고 못 살겠다. 시간 있으면서 안한 척하고 안 한 척 안 쓰고 너 왜 손도 안 대고 있어? 네?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모르겠어. 왜 모르죠? 1 있고 2인지 어떻게 알아요? 3등분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 안 읽었나요? 적어했습니다. 네, 적어했습니다. 문제를 읽어야지 풀지 이거를 안 읽고 어떻게 풀 생각이지? 3분의 길이들이 다 나와요. 그죠? 자, 보시면 3, 1 여기는 루트 10 나옵니다. 2, 여기는 2루트 2 나오죠? 여기도 루트 10이 나와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조금 센스가 있으면 이런 거를 루트 2로 약분을 해서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뭐 그냥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쓸게요. 이 중에 루트 2로 약분해서 푼 학생은 아무도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약분 잘 안 해요. 왜요? 그냥 뭐 안 해버릇 했으니까. 수능에서 해요. 아니 이런 거를 약분을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연산이 편하다는 거예요. 너네가 예를 들면 뭐 피타고라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60, 80이면 그냥 100이 바로 나오지 60이랑 80을 제곱해서 100을 구하지는 않잖아. 6대 8이니까 3대 4니까 3대 4대 5가 비율이 나오잖아. 그치? 그거 하듯이 여기도 세 변의 길이의 b만 있으면 어차피 코사인 값이 정해지니까 가장 단순한 길이비로 나타낸 다음에 코사인 공식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습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가장 간단한 선분 비로 계산. 이런 것들은 평소에 여러분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느 부분이 보통은 잘 안 되냐면 너네가 잘 넘어서기 불편한 부분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A라는 방법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거를 내가 알아. 근데 B라는 방법이 내가 익숙치가 않고 아직은 연습도 좀 안 돼 있고 근데 B라는 방법이 A보다는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풀려. 그러면 보통 너네가 자기는 이미 A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아는데 B라는 방법을 굳이 연습해서 B라는 방법으로 내가 불편하게 이거를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니? 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등차조율 같은 거 풀 때 자, 여전히 자기는 A1 더하기 n-1d 쓴다 손. 등차수열 A7 뭐 이런 게 나오면 바로 A1 더하기 6d 이런 식으로 다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뭘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은지를 내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고 내가 되게 강조를 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저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A1 더하기 n-1d로 배우는 게 맞아요. 원래는 처음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풀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얘도 약분을 해서 가장 간단한 선분비인 사실은 루트 5랑 2를 가지고 연산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 같니?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루트 14고 이런 데가 막 루트 21이고 루트 22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루트 14랑 루트 21, 루트 21 이거를 다 하는 것보다는 루트 7로 다 약분을 해서 루트 3대, 루트 3대, 루트 2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연산이 쉽고 좋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연산을 좀 약간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한다면 반드시 억지로, 어거지로 풀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굉장히 좀 나이스한 방법으로 풀었는지를 자꾸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보통 그런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이 되는 건데 그냥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 수만 있어도 상위권 언저리까지는 갑니다. 상위권 언저리 문턱까지는 밟아요. 근데 어떤 풀이에 대한 더 나은 풀이를 고민하지 않으면 최상위권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가요. 자, 15번. 보통 선생님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학을 좀 잘 하는 애들 중에서 어떤 질문이 되게 많냐면 얘는 시험을 봤는데 다 맞았거든? 근데 자기가 요 한 문제를 풀이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갖고 노가다에서 풀었어. 그러면 풀어서 맞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들고 온다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노가다로 20분 동안 해서 풀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푸는 게 맞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냐? 그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가 알려줄 것이고, 아, 이게 이 문제에서는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뭐 그냥 납득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고민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15번을 한번 시켜볼 건데, 15번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우리가 선분 B가 3대 2라는 걸 알죠. 그죠? 4로 약분을 해주시면, 그래서 밑변 BD와 DC가 각각 6과 4가 나왔을 거야. 거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변의 길이가 x인데 그럼 이 x를 포함한 걸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쓸 수도 있고 x를 포함하지 않은 걸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코사인 공식을 쓴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를 들면 이 각도 지금 여기가 ABC인데 니네가 이 그림을 딱 보면 요 각 B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 B라는 녀석은 삼각형 ABC의 한 각이기도 하지만 삼각형 ABD의 한 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공식을 써서 값이 나온 것과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공식을 써서 나온 값이 서로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것이 좀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뭐 얘를 가지고 쓰셔도 돼요. 이쪽에서. 요걸 가지고 해서 코사인 공식 하나, 얘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 하나. 둘 다 이 각도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ABD와 ABC를 쓰면서 이렇게 각 두 개를 쓰셔도 됩니다. 너를 세타라고 넘는 파이 빼기 세타니까. 성민이는 어느 두 삼각형을 썼니? 작은 거 두 개? 작은 거 두 개에서 위에 요거 각도가 같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단점이 뭐냐면 양쪽에 x라는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연산하는 과정이 식에 대한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넓이로 하면 안 돼요. 넓이로 하기에는 사이각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넓이로 하기에는 사이각을 모르죠. 그래서 넓이로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넓이로 하는 경우에는 사이각이 특수각일 때는 뭐 60도, 30도, 30도 이렇게 되면 넓이로 풀어내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잘 안 풀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요 왼쪽에 있는 각 B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쓰는 건데 자, 요때 문자를 식을 쓸 때 너네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하나 쓴 거랑 A, B, D에서 하나 쓴 게 서로 같다.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거기서 미지수를 X라고 놓는 것도 사실은 좀 별로입니다. 미지수를 X가 아니라 어떻게 놓으면 연산이 좀 수월할까, 재윤아?
내가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공식을 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코사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가장 간단한 선분비로 바꿔서 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지? 그럼 보면 12와 6은 뭘로 약분을 해주면 좋아요? 4와 어디요? 이거 12와 6은 1. 아, 10명 그러니까 6으로 약분을 해주면 좋죠. 근데 6으로 약분을 하게 되면 x가 뭘로 바뀌어? 6분의 x로 바뀌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AD의 길이를 x라고 놓지 않고 뭐라고 놓는 게 좋을까? 6분의 다시 뭐라고? 6x라고 나와. 6분의 x라고 놓으면 어떡하냐. 여기 6분의 x라고 놓으면 6으로 나누면 36분의 x가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6x로 둬야지 미지수를 6으로 나눴을 때 코사인 값에 대한 연산이 아주 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연산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세요. 코사인 B는. 6으로 약분해서 1x 가지고 쓸 겁니다. 2, 1, 5 빼기 x제곱. 너는 전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68인데 2로 나눠주시면 6, 5, 4가 되겠죠. 6, 5, 4 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자, 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하시면 x값이 나오고요. x값 나오면 6배 하시면 AD의 값이 나온다. 왜 6x라고 났는지, 왜 삼각형 ABD와 ACD로 했는지 보이죠? 그죠? 물론 ACD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4x라고 놓고 풀면 똑같죠? 넘어갑니다. 16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에서 AB가 10, 너가 3, 너가 2, 루트 10이죠, 루트 10. 루트 10인데 오타예요. 근데 각도가 60도가 되도록 하는 AP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삼각형의 구조를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죠. 세 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임의의 각 ABC에 대해서 코사인 공식을 썼을 때 우리가 코사인 값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코사인 써가지고 서로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공식을 쓰기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들이 다 표현이 됐어요. 하나는 물론 x로 표현이 됐지만 여기는 어때? 자, 여기를 x라고 표현하게 되면 요 두 변 중에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그냥 깔끔하게 숫자로 나와, 안 나와? 밑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코사인 공식으로 가기가 어렵고, 그러면 15번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바로 뭐냐면 밑에 있는 이 각도를 알려줬지. 그럼 이 각도를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죠. 자, 이 각도를 어떻게 써먹을까? 이 각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코사인 공식 아니면 사인 공식일 텐데, 자, 코사인 공식을 쓰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요거 P인데 선분 길이 PC도 모르고 선분 길이 AP도 몰라. 변의 길이 두 개나 모르고 변의 길이 알고 있는 거는 AC 하나밖에 몰라요. 그럼 여기서는 코사인 공식이 아니라 뭘 써야겠니, 성민아? 아까 쌤이 말하지 않았어. 요 삼각형 APC에서 APC를 들여다보면 코사인 공식과 사인 공식 중에서 코사인 공식은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쓰기가 불편해요. 그 대신 누구는 쓸만해? 사인 공식은 쓸만하죠. 여기서 이렇게 마주 보니까. 마주 보는 관계를 줬을 때는 사인 공식이 쓸만한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인 공식 쓰겠다는 거는 x와 마주 보는 각 c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각 c에 대한 값은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c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서 거기서 사인 값을 구해서 사인 공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혹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에 대한 사인 값을 뭘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냐면 헤론의 공식에서의 넓이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세 변의 길이 아니까 헤론의 공식 넓이 나오지?
넓이 나오면 2분의 1 AB sin C 해가지고 사인 값 나오지?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루트 10이기 때문에 헤로네 공식 쓰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 우리가 C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서 여기서 사인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2, 3, 4, 93, 120 4분의 1 나오죠. 자,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고요. 그러면 사인 C는 4분의 루트 15가 나와요. 즉 결론 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요 사인 값의 b와 코사인 값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b가 같아야 되죠. 뭐 그냥 쓰셔도 되고 사인 60도분의 2 너는 사인 C니까 4분의 루트 15 분의 x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15번과 16번이 풀이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도형이 어려워요. 사실. 도현이는 도형 쪽을 많이 안 하게 됐고 중등 파트를. 그지? 자, 넘어갑니다. 18번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무슨 문제예요? 이거 최단거리 문제죠? 근데 보니까 변의 길이가 여기야 6이죠. 6? 그리고 중심과 60도지?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 정확히 6루트 3 나오죠. 왜냐면 6 루트 3이거든. 항상 1대 루트 3이에요. 120도일 때. 바로 나옵니다. 얘는 손을 쓸 것도 없어요. 아예. 자, 17번 잠깐 풀어보고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7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좀 풀고 나면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저거 국물은 화장실에 가서 버리시고 떡 남은 거는 잘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저 떡이랑 같이 버리면 안 된다. 코사인 ABD를 구해봐라. 일단은 ABC는 세변의 길이를 다 알죠. 세변의 길이를 안다는 건 무슨 얘기다? 이거 그냥 코사인 ABC에서 각기 무한대 쓴다면 90도랑 합쳐서 되는 거 아니야? 90도랑 합친다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죠? 그 각이 A, B, D니까 그 ABC에서 코사인 공식 쓰면 A, B, C 구할 수 있잖아요. 각 ABD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는 각 ABC 더하기 90도. 그래서 요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세타에 대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하겠다는 거는 요 ABD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겠다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90도 더하기 각 ABD, ABC인 거죠. 요 세타. 그럼 요거는 뭐라고 불러? 90도 더하기 세타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죠. 90도에 홀수배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각변환 씨 아직도 안 돼. 홀수 짝수 씨. 홀수면 바뀌고 짝수면 안 바뀌고 90도는 90 곱하기 1이니까 홀수니까 바뀌어야죠. 각변환 아직도 안 되면 어떡해? 야, 수원을 2번을 했는데 각변환이 안 되면 어떡해? 3번째인데 수원이. 두 번째는 우리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또 하고 있네. 아직도 각변환을 못하면 어떡해? 공식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 뭐 어려워. 안 외워서 그래요. 대충 머리로 하려고 그냥 안 외워서 그래.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냥 대충 머리로 풀리는 것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그냥 그러고 살아 그러면. 그러고 살아. 괜찮아. 대학 안 가도 돼. 자. 기술 공부 근데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세변의 길이가 2, 3, 4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세타에 대한 뭘 구할 수 있다?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이거 뒤에 다 숙제 문제로 다시 있으니까 어차피 다 풀어야 돼요. 다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코사인 값 구해서 다시 사인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까 내가 무슨 얘기도 했지?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다?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여기서는 조금 더 편하다는 거 보이나요? 왜냐면 얘는 다 자연수잖아. 헤론의 공식으로 넓이가 쉽게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 2 4 사인 세타는 루트. 자, S는 2분의 9 나오니 각각에서 빼줍시다. 4를 빼시면 2분의 1, 3을 빼면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분모에 4 있고요. 분자에 3 루트 15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죠?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즉 사인 값은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3 루트 15인데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3 루트 15에 해당하는 3번에 있죠. 누가 봐도 코사인 공식보다는 더 빠르다는 거 보이죠? 19번부터 나오는 문제 4가지가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형이고요. 혹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형은 무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는지 기억나나요? 탈락. 정확한 정확히.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를 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주어진 식을 변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지금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판별식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짝수근의 판별식 써보시면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사인 제곱 A 괄호 열고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C 자 이렇게 나오죠. 는요 사인 제곱 A로 묶이는 거 보이죠?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사인 제곱 A는 0이 될 수 있게 없게 안 돼요. 요거는 0보다 항상 크죠. 이제 사인 값은 0이랑 180도일 때가 0인데 삼각형의 한 각이라는 건 0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게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인 ABC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이걸 변으로 바꿔주시면 사인 ABC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각각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0이라는 건 이항을 시켜보면 좌변은 2R분의 B의 제곱이고 2R분의 A의 제곱이고 2R분의 C의 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B제곱은 뭘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선생님이 식을 뭘로 정리했냐면 변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죠. 그죠? 변을 기준으로 정리가 됐고 얘는 각 B가 직각인 뭐 직각삼각형 혹은 변 B가 밑변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20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코사인 A와 코사인 B를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 저기 나와 있는 코사인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요 식을 대입을 해서 식 정리하시고 인수분해 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우리 몇 번을 볼 거냐면 바로 22번으로 넘어갑시다. 2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풀어보세요.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K값의 합을 구해봐라. 단 A, B는 CA보다 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변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코사인은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사인은 사인 공식을 가지고 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응, 22번 풀러. 엉뚱한 소리 나고 있어. 코사인 공식 쓰고 사인 공식 써서 변의 길이로 표현을 해주시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될까? 뭔 소리? 코사인 공식하고 사인 공식은 뭐예요? 나 코사인을 이 기분에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코사인 공식 가지고 요거를 써주면 이렇게 나오죠? 2 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나오고요. 사인 c는 2r분의 c가 나옵니다. k-1에 2r분의 b가 나오겠죠. 이 부분은 날려주시고요. 슉, 슉, 약분, 넘기기 이렇게 됩니다.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관계식이 만족하면 이제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잘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AB가 CA보다 길다 그래 나와 있거든. 이렇게 AB가 C인데 얘가 B고, 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무슨 조건을 주는 거냐면, 얘는 절대 빗변이 될 수 없음이에요. 빗변 아님, 이런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A가 빗변인 경우면, 빗변, 그러면 A제곱은 기준으로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k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오죠. 근데 이게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K가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B는 빗변이 아니니까 C가 빗변이면, 너가 빗변이면 너를 넘겨서 더하기 K 빼기 2의 B제곱. 여전히 너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K는 3 나오죠.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은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요거 이해 가니, 도윤아? 별로 도영이 네가 선호하는 파트가 아니라서 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인데 23, 24 별로 어렵지 않고, 아까 24번은 설명했고요. 우리 25번 봅시다. 25번 25, 6, 7, 8 하고 맞춰야지. 자, 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DEF인데, 전체 삼각형 대비 DEF가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풀 때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푸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삼각형 DEF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너를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빼서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너가 1대2로 내분하는 거잖아. 편의상 여기를 A, 2A, B, 2B, C, 3C 이런 식으로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놨다고 치면 전체 삼각형은 요 사이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3A 곱하기 3B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왼쪽 작은 삼각형은 2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각도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공통이 되면 사인 값이 같게 되고 넓이 공식에서 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 넓이가 무엇에만 의존하게 되냐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에 곱에 비례하게 돼요. 넓이가 이웃한 그 변의 길이에 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봐봐.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편의상 S라고 부른다면 이 부분은 그럼 몇 S가 될까?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원래 3A였던 게 몇 배가 됐어? 3분의 2가 됐지. 원래 3B였던 게 3분의 1배가 돼서 B가 됐지. 즉 너의 전체 넓이는 몇 배가 됐겠니?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9분의 2 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요? 전체 넓이의 9분의 2만큼을 차지한다고. 근데 너라고 해서 다를까? 다 똑같겠죠. 다 9분의 2S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 똑같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다 1대2, 1대2, 1대2로 내분을 해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1대2, 1대3, 1대4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도 풀 수는 있는 거죠. 훨씬 더 연산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연산을 복잡하게 낼 때 그런 식으로 출제할 만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9분의 3S 나오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나와요. 답은 2번에 있죠. 이렇게. 요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을 이용해서도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도 요 공식은 배우잖아. 그지? 2분의 AB 사인 사이값 배워요. 자, 넘어갑니다. 26번 볼 건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존재할 때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을 배워요 중등. 아니 넓이 공식만 넓이만 배운다. 넓이. 요 부분만 요렇게 요거까지만 배워요. 4월도 배워요. 안 배운다니까 그러네. 저 부분은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안 배워요. 저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돼 있고 너가 2336이죠? 2336 2 3 3 6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넓이를 사각형에서의 넓이를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두 삼각형으로 쪼개서 이제 넓이를 구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요만큼을 편의상 x라고 놓고 이쪽을 세타라고 놓고 이쪽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놉시다. 자, 우리는 요 x라는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코사인 공식 한 번, 이쪽에서 코사인 공식 한 번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가 x를 두 가지로 표현해 볼게. 왼쪽에서 써주시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2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6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한번 썼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한번 썼어. 왼쪽 아래 왼쪽 위 각각에서 코사인 공식을 썼을 때 서로 어차피 같은 x에 대해서 쓴 거니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x값을 여러 번 보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가 구하고 싶은 거냐면 코사인 값이 구하고 싶어요. 코사인 값이 왜 구하고 싶냐면 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와
이 사이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되죠.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뭐라고 바꿀 수 있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 이게 이렇게 돼요. 전혀 다르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넘겨서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24, 요게 18인가? 32 나오나요? 32 코사인 세타? 42요. 40인가요? 42, 맞아요. 좀 똑똑하네. 그 다음에 좌변이 18에서 요거를 빼는 거죠. 40인가? 20이 나오나? 마이너스 22? 그럼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잘라야 되나 보다. 이거 문제에 오류인가 보다, 이거. 여기 가끔 원에 내접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 모르니까 넘어가죠. 내 생각에는 이쪽인 것 같아요. 방식은 알겠지? 이쪽을 잘라가지고 한번 숙제로 할 때는 이쪽으로 한번 해볼래? 이쪽이랑 이쪽.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거 코사인 값을 계산해보면 이쪽이 18이고 40이잖아. 20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22. 그럼 너로 나눠보면 21분의 11이 나오는데 이게 코사인 값이면 사인 값은 21분의 막 거지 같은 막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가지고 넓이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깔끔한 숫자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단 말이야, 죽어도. 그래서 아마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방식은 이런 방식을 따라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시험 때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시험 보죠.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재시험 봐요. 도형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시험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27번 보시면 두 A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에 CAB는 45도, 그 다음에 DAB는 60도. 뭘 구하고 싶냐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를 구하고 싶어요. 삼각형 CAD와 삼각형 CBD죠. CAD, CBD.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는 45도, 하나가 60도예요. 이런 느낌으로 너를 잘랐고 이렇게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를 보고 싶대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이런 식으로. 요거의 B를 보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도 아까 내가 이제 구하다가 뭐 안 나왔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타랑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값은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지만 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서로 똑같아요. 즉 양쪽에서 내가 이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을 A, B라고 놓고 너를 CD라고 놓는다고 했을 때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고요.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D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요게 각변환하면 뭐가 되지? 요거 뭐 되는지 얘나 3, 2, 1 그냥 사인 세타죠. 자, 왜 그냥 사인 세타냐면 파이 빼기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양수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상식적으로 이게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면 얘가 사인 값이 양수면 너는 음수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넓이가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양쪽에 있는 넓이에 동일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삼각형의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웃한 선분의 길이의 곱의 B가 된다고. 즉 이쪽이 AB가 되고 넓이 B가 이쪽은 CD가 되는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얘가 지금 45도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즉 너를 편의상 그냥 지름을 2R이라고 놓는다면
요렇게 45도니까 여기가 루트 2r 되겠지? 여기도 루트 2r 되겠죠? 여기는 60도니까 r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 3r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AB 대 CD의 B가 나오죠. 그게 바로 CAD분의 CBD가 됩니다. 뭐가 돼요? 루트 2 곱하기 1 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서 넓이 B가 1 대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답은 2번에 있죠. 자, 마지막으로 28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도현이는 도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잘 풀어와. 우리 목요일날 이번에 쉬는 거 알죠?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천천히 풀어. 일주일 동안. 왜? 너도 자전거 타러 가냐? 저 형은 숙제여서 안 한대요. 그래? 자전거 못 타셨어요. 옛날? 약간 접는 자전거 탔어요. 좀 작은 거. 약간 이 자전거에 멜로. 트라우마 있어. 약간 그런 거. 응. 예전에 반바지로 자전거 타고 하다가 사이클을 쭉 하고 예전에 사이클 탔는데 반바지가 여기 걸렸구나. 아니요? 어? 그게 아니에요. 그 그냥 사이클이 약간 뭐 핸들을 그냥 돌리면 불안정함이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살짝 넘피면서 가라는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갖고 긁혔어? 그냥 옆으로 아, 넘어졌어. 그냥 바퀴가 딱 되는데 응. 그때 여기 무릎이 완전 다 까져갖고 한 종아리까지 까져갖고 그때는 그럴 수 있죠. 반바지는 못 입고 타겠어. 국제 때문이 아니라 쫄보라서. 그냥 반바지만 안 입고 오케이 인정. 그냥 진짜 오케이 트라우마 인정. 쫄? 나는 여기까지 오는 사이클론까지 입거든. 그때 여름이었어. 지금 여름이죠. 선생님, 저 응? 내일 체육대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거 없어요. 가서 게임만 하면 돼. 체육대회인데 어떻게 하냐고? 게임할 때.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방송을 엄마들이 동영상 찍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대신 엄마한테 장소를 가고 해도 돼. 자, 보겠습니다. 우리 형은 어제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PQ의 넓이가 4래요. 어떤 삼각형이냐면 바로 이 삼각형인데 요거의 넓이를 주는 거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사이값 여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코사인 요거 아니지? 얘를 세타라고 부르자. 요만큼을 세타라고 부를게요.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되냐면 각각의 각도가 45도죠. 이쪽이 너도 45도고 요 부분이 세타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90도는 얼마니? 자, 각변환 하시면 얘는 뭐가 되죠? 일단은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으로 바뀌죠. 90도의 홀수배니까. 근데 사분면 한번 볼까요? 몇 사분면이라고 봐야 돼 이거는? 4사분.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기는 거기 때문에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그러니까 너는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삼각형 APQ의 넓이를 알려줬는데 너가 6이면 여기는 3루트 2가 되고요. 너가 4면 여기가 2루트 2가 나오죠. 요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해봅시다. S는 2분의 1, 3루트 2, 2루트 2, 사인 세타. 근데 이게 얼마냐면 4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인값 나왔죠? 끝났죠. 이렇게. 뭐 이해가요? 수고했고.